자, 먼저 어떤 학생들이 도대체 왜 수시 지원을 포기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아요. 기회인데 어떤 애들이 네. 주로 일단 첫 포기하는 번째는요. 네. 그 수시 전형이 보통 그 전형에 따라서 강점이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부 종합은 뭐 교과 비교과를 학교 생활을 두루 골고루 열심히 한 학생들. 근데 교과는 다른 건 다 열심히 뭐 다른 건 조금 부족했지만 학교의 본질인 이 학업에 있어서는 교과는 정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애들.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쓴 능력이 있거나 비판 능력이 있는 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시 전형에서 자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특징이 별로 없는 친구들. 그래서 그냥 보통 평범한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수시 전형에 있어서 아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반대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가 완전히 망해서 네. 본인 스스로도 이게 치명타다. 내가 약점을 갖고 있다 생각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뭐 수능 내신의 교과는 굉장히 겸손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교과 안 되니까 뭐 난 다른 거 하기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정말 열심히 학교 공부는 하는데 그 학교 교과 시험은 잘 보는데 수능 모의평가나 전국연합 점수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수시 더 열심히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수시 전형 지원 못하니까 네. 저는 별로 쓸 게 없는데 수능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수능까지 가볼래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수시 전형에 있어서 네. 심정지 상태라고 의학적인 그런 소견을 심정지 그러니까 네.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건 네네. 아닌 것 같고 그쵸. 앞서도 네. 말했지만 전략적으로 수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네네네. 뭐 건강하게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된다고 네네. 보는데 이병호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부 쪽에 더 가까우니까 늘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시 자소서 쓴다고 우왕좌왕 동분서주 하다가 괜히 공부 페이스만 말려가지고 수시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요새는 수시 전형 워낙 비율이 많이 늘고 네. 또 선생님 말씀대로 수시에 지원을 할 때 평범한 아이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그 전형을 들여다보면 그 전형의 속성에 맞는 애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형에 진짜 맞는 애는 진짜 20, 30%고 나머지는 되게 평범한데 쓸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100%가 다 그 전형에 맞는 애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도 요새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그 수시 전형에 있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서 만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일정 수준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학생들이 뭐 혼자 겁먹지 말고 일단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쵸. 걸 류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다 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왜냐면은 발표되는 사례가 전부 다 뭐 같으니까. 진짜 저런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 얼마나 나와서 네네.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지금. 걸륜 뭐 그러니까. 글씨 설명 처음 들어봅니다. 아주 창의적이시네요. 굉장히 준비한 네. 칼이다. 네. 이런 어머니들 만날 때 참 마음이 답답해요. 뭐냐면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 경쟁력도 없고 비교과도 많이 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논술 준비도 뭐 정작 많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전형은 논술밖에 없으니까 적성대학은 또 마음에 안 차고 그럼 6장을 모두 논술로 씁시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제안하거나 누군가가 코칭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진짜 한 어머님들 중에 10분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러는 거야. 논술로만 6장 쓰면 너무 불안한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까요? 뭐 이런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형에 대한 우선순위나 무게중심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논술 전형 지원 대상자가 6장은 모두 논술로 쓰는 게 불안해서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종합을 생각하는 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좀 주관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논술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하면은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을 자기소개서를 같이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준비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또 제일 답답한 애는 어떤 애냐면 6장을 조합하는데 교과형으로 2장, 종합으로 1장, 뭐 논술로 2장, 적성 1장, 뭐 이렇게 해서 6장을 다 두루두루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것도 역시 전략이 아니 될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저런 거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인데 대학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입학처에.
내 상황이 이런데 당신의 대학에서는 나와 같은 상황에는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질의를 하면 답을 해줄까요? 아니요. 실제로 대학이 그 입시박람회에서도 상담을 해주고요. 또 학교에 찾아오는 설명회도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거 솔직히 오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좀 적합 전형을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뭐 모의논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방학 이후에 또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끝없이 원하는 만큼 무조건 성적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현재 수준, 지금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현재 수준에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제들을 정확하게 한 번씩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성 같은 경우도 이미 문제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해보고 얼마든지 채점해 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기사회생에 대한 수시전형 기사회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형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한다는 건 내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 부족한 내신을 극복이 가능하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내신 부족한 학생인데 그럼 수시로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면 답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수시 전형에서 반영이 되는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수시를 당장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내신 교과가 이미 결정되는데 성적을 더 이상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그 내신을 반영을 할 때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반영하냐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 내신에 있어서 특정 교과가 아주 취약하다. 그럼 특정 교과를 반영을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전형 그런 반영 방법을 갖고 있는 대학을 찾거나 또는 그 내신이 좀 부족한데 내신 말고 다른 전형 요소,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합산해가지고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대표적인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등급은 좀 저조한데 한국외대가 요구하는 형태로 내신을 또 이렇게 환산하면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신 학생부 전형인데, 교과 전형인데, 대부분 대학이 주요 교과 반영하잖아요. 문과는 뭐 국수, 영사 반영하고, 이과는 국수, 연과 반영하는데, 전교과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하고, 고려대학교 고교추천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전 교과를 요구하는 또 대학에서 고대 정도 되면 아주 높겠지만, 뭐 시립대나 그 밑에 경기대 정도까지 가면 애들이 진짜 겁나서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갈무리를 하죠. 내신이 불리한데 이걸 극복하는 교과 전형은 없는 거냐?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부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가라. 또는 뭐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을 가라. 이런 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역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듯이 단계별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일괄 합산으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또는 면접을 보거나 또는 뭐 비교과를 적용하는 대학들을 오히려 노리는 게 맞겠고요. 그런 대학이 이제 교과 면접으로 국민대나 이하여대 고교 추천이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1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아마 지존들이 합격할 거예요. 그 나름대로. 국민대도 수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 쪽 그렇게 노린다면 뭐 중앙대도 있겠고, 뭐 가천대나 단국대, 아니면 시립대,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 인하대, 한국외대, 그다음에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뭐 홍익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홍익대 잠깐 말씀드리면, 홍익대가 의외로 자연계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형 합격선이 실제 마지막까지 가면 생각보다 낮아지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학과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뭐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평균 내신 등급을 발표하니까 겁먹고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해마다 어떤 특정 학과는 내신 합격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으로 좀 부족하지만 극복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 전략은 뭐냐? 미리 결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눈치 잡자예요. 또 하나는 등급 간 점수 차이라고 그러죠. 내신 반영할 때 보면 극 간 점수 차이가 좀 적은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좀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교과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보통 이제 내신 등급을 보통 안정권은 1, 2등급이고 또 3, 4등급은 좀 애매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보통 내신 3, 4등급이면 그 지원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병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4등급, 그러니까는 사실 5등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2점대라고 해도 4, 5등급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내가 쫄지 않고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이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3, 4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남자 키에 비유를 하면 키를 비유하면 제가 뭐 유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할 비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사이즈로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았습니다. 했을 때 1, 2등급이 11%잖아요, 합쳐서. 그렇죠. 11%인데 남자 키가 1, 2등급이라면 그게 1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누적을 얘기하는 상위 누적 11% 정도가 180 이상인 분. 그렇게 커졌나? 네네. 그리고 그랬을 때 3, 4등급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냐면 174 정도 됩니다. 진짜입니까? 네, 174. 우리나라 남자들이 생각보다 커요. 머리가 커서 비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키는 작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174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173점 몇이래요. 그러니까 174 정도가 4등급 컷이에요. 상위 그 15개 대학 정도가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냥 서울 시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40개 정도의 대학이 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원이. 그러면 대충 60만 수험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서울 시내, 인서울이. 그러니까 3, 4등급이라는 건 이제 인서울은 어려운 등급이라고 보셔야 되는 인경기. 거고. 그랬을 때 그냥 3, 4등급이 평상적인 특목자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학교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수원, 을지, 한신대라고 하니까는요.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높지 않은 등급일 수도 있는. 근데 이제 문과하고 이과는 또 컨디션이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게 이제 문과는 수시에 좀 겨냥을 많이 하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애들이 많고 이과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수시 안 가고 난 정시로도 갈 수 있다. 실제로 자연계의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학탐구 응시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수학 가형을 하는 애들은 매년 한 6, 7만 명 정도가 나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형을 마지막까지 했을 때 마지막 반전이 있죠. 그래서 이과생들은 아까 우리가 뭐 특정 대학이 5등급도 갔습니다 이러면 거기 문과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이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 애매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 수시 지원하는데 애매한 등급이 윤천 선생님 뭐 종합 전형에서는 3, 4등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3, 4등급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그 합격생들의 성적의 결과를 공개하는데, 종합전형도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의 어떤 비교과 영역은 전부 다 정성평가니까 공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개되는 성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오해를 사냐면, 학생부로 교과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1, 2등급인데, 난 내신이 3, 4등급이라서 불합격하겠어 라고 하고 지원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만 갖고 딱 수렴이 돼서 선택이 되지만 종합 같은 경우는 등급 평균 합격생들이 한 2등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거죠. 그 학생부 교과형이나 종합형 동일하게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발의 형태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괄 합산이냐 단계별이냐. 그러니까 대학이 단계별 전형을 초이스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원자 모두를 면접 보기가 너무 수고스럽단 말이에요.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교수님들 시간까지 빼야 되니까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1단계로 잘라요. 그리고 일정 인원만 데리고 가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서류 평가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구조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단계별 전형에서 기사회생을 노린다는 건 어렵다. 1단계 통과는 좋은 아이들만 데리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대학 입장에서. 그럼 결국은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종합 전형에서도 어떤 전형을 노려야 되냐면 일괄 합산. 그러니까 뭐 서류하고 면접하고 수능을 같이 보는 이런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서강대 일반형이 대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강대 일반형 같은 경우는 원서를 9월 달에 써놓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서강대에서 변수를 노리는 게 서울연고대에 쓸 수 있는 애들, 서울연고대를 정시까지 고려하는 애들이 불안하니까 서강대 일반형을 써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자소서 내고 뭐 평가되는 거니까 내가 수능 잘 보면 안 가버릴 테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뭘 노릴 수 있냐면 나보다 상위 성적대에 있는 학생이 내려 쓰는 대학을 또 나는 역으로 올려 쓰는 이런 구조가 이제 서강대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하나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과에다가 서류에다가 수능 체제까지 반영하는 종합형이
대표적인 대학교가 또 서울과기대가 있거든요. 네. 요즘 서울과기대가 급부상했어요. 국립이에요. 맞아요. 등록금도 네네. 싸고 네. 뭐 취업도 잘 되고 대학원 진학도 높다 그랬는데 산학 연계가 아주 잘 예, 돼 맞아요. 있는데, 여기도 네. 학교생활 전형인데 교과, 서류, 수능이니까 만약에 교과는 좀 부족한데 서류로 어떤 자기 잠재 역량이나 네. 나는 학업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 거기다가 뭘 적용하냐면 수능 체제거든요. 네. 그럼 아마 수능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여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유념하실 점이 일괄 합산으로 뽑는데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인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쓰면서 내신 안 좋은데 기적을 바라는 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기대죠.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막 서류만 평가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누굴 뽑을지 몰라요, 거기는. 물론 내신 말고 비교과도 뽑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학생부 종합도 불리한 3, 4등급의 내신으로 상향까지 고려해서 합격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괄합산. 그리고 일괄합산인데 전형이 단순하지 않은 거. 남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종합형을 도전하면 불리한 교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으니까 체제 없는 대학으로 애들이 많이 몰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올해는 특히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등급 하기가 좀 더 작년보다는 쉬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뭐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위권 학생들의 좀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빨리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난 안 된다 이런 건데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올해 12개 대학이 보는데요. 최고 많이 뽑는 대학도 가천대학교고 그리고 지방에 이제 분교 가운데서는 고대세종, 홍대세종도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인데 아마 홍익대 정도만 실제로 교과 내신의 변별력이 좀 높아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 보면 뭐 내신 3등급하고 4등급하고 문항 그러니까 적성 문항 차이로 한 문항 차이도 안 나는 대학이 많습니다. 실제로 7, 8, 9, 10 요 4개월 준비해가지고 적성에서 합격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도 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추가로 듭니다. 이제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적성고사 실시할 때는 일반 적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학생들의 사고력 중심의 문제 출제해서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업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보겠다. 이런 해서 예전에 지능 검사하듯이 이렇게 시험했는데 최근에 전부 다 교과 적성이라고 해서 수능 난이도의 70%. 근데 출제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원리를 중심으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냐면 내신 안 좋아. 그래서 맞아요. 성적이 안 좋아. 얘는 기본 원리하고 개념은 이해하고 있지만 조금 게으른 면도 좀 있고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별로 무관심해. 근데 기본 개념하고 원리는 알고 있어. 이런 친구들은 적성 전형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네. 지금 화면으로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에서도 내신의 변별력이 네. 있는 대학은 분명히 맞아요. 존재하고요. 정말 변별력이 없는 대학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살피셔가지고 자기가 좀 기사일생 할 수 있는 방법들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